2024년도 어느덧 벌써 반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그동안 라이언TV를 시청하며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지지 못한 점도 있고, 최근 영상도 뜸하여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 하여 오늘은 2024년에 만난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소통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개천절이면 19살이 되는 아들내미 지상이는 14살경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실력을 연마해 왔고, 작년에는 태국 TV에 출연을 하다 올해 3월에 태국에서 아이돌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DICE, 다이스라는 10명의 잘생긴 남자 아이들로 구성된 그룹이고, 태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알려지고 규모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수년간 실력을 쌓아온 아이돌 그룹이죠. 데뷔 공연이 있던 날, 공연 전에 부모님, 가족과의 촬영을 한다 하여 공연장에 참석하여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지상이 엄마와 지상이 이모도 오고, 지상이 엄마는 이미 매니저 못지않게 다른 아이들 가족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지상이 이모는 라이언에게 정겹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상이 엄마는 한참이 지났어야 다른 멤버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하더군요. 헤어지긴 했어도 어쩝니까? 내가 지상이 아빠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닐까요? 그리고는 현재 몇 달이 흘렀는데 이놈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데뷔 이전에는 한 달에 두어 번은 같이 만나서 한국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곤 했는데, 이제 팬그룹이 많이 생기고 공연하느라 바빠지면서 아빠랑 밥 같이 먹을 시간 짬내기도 어렵답니다. 바쁘지? 아빠랑 시간 내서 밥이나 먹자. 너무 바빠요. 노력해 볼게요. 지가 노력해야 같이 밥 먹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어쩝니까? 지가 좋아서 한다는 걸 순탄하게 생활해 나가길 바랄 뿐, 이놈이 데뷔하고 나서 라이언에게 좋은 점도 있긴 하죠. 이전에는 지상이 학비나 용돈, 생활비 같은 걸 제가 보내주었는데, 이제는 지 엄마가 내게 돈 달라 소리 안 한다는 거, 들리는 말로는 수입이 꽤 좋다고도 합니다. 라이언은 아들내미 수입이 얼마이든지 별 관심 없고, 단지 지 엄마랑 둘이 부족하지 않게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 그것뿐입니다.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든든하기도 하고, 거친 연예계에서 앞으로 여러 시련도 함께 겪어 나갈 걸 생각하니 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지빈이와 지빈이 엄마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몇 달 전 출국하려고 공항까지 갔다가 좌절된 적도 있는 한국행. 한국 밀양에 계시는 아버지, 워낙 고령이신 점을 생각해서 그래도 태국에 있는 손주 얼굴은 배워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한국을 찾았죠. 그래도 지상이는 중학교 시절에 할아버지를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지만, 이제 막 4살이 되는 지빈이는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 고모, 삼촌들과도 그리고 사촌들도 만난 적이 없어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 일은 또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3월 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국 꽃샘 추위 장난이 아니더군요. 지빈이 엄마는 두터운 옷들을 준비해 갔지만 라이언은 3월 말에 무슨
태국인 와이프에 비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갔다가 바로 외투부터 사야 했습니다. 친구가 예약해둔 해운대 호텔에서 보낸 5일간 반팔 셔츠에 간단한 외투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꽃샘추위였습니다. 친구가 맛집이라고 데려가준 광안리 갈비집과 장어집, 태국과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K 대표님이 맛있는 곳을 데려가 주기도 했고, 별거 있나요? 그동안 못 먹은 맛난 거 먹으면서 아이와 지민이 엄마가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참 한국 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내가 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친구가 호텔비도 내주고 직접 운전해 왓선 움직일 때마다 기사 노릇도 해주었는데도 약간의 선물 사고 밥 먹고 한 거밖엔 생각이 안 나는데도 이런 5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더군요. 헐. 물가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진하게 느껴진 게 있었죠. 나는 한국인인가 태국인인가? 태국에서는 태국인도 아닌데 막상 한국에 가 있어도 한국인이 아닌 느낌. 한국 사회가 정으로 살아가곤 했던 한국, 그것도 특히 경상도 부산에서 느껴지는 게 참 숭악해졌다. 지빈이 겨우 3살짜리인데 사실 태국에서는 지빈이를 어디를 데리고 가든지 대부분 프리, 돈을 받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거의 다 돈을 받더군요. 심지어 비수기라 그런지 호텔에 아침 조식이 없었어. 호텔 근처 한정식 뷔페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 돈을 내야 한다더군요. 물론 승인 요금을 그대로 받지는 않고 고민하더니 30% 정도 깎아주긴 하였지만 겨우 계란 후라이 하나에 밥 약간 먹는 정도인데 어쩝니까? 종업원 이라 그러려니 하고 달라는 대로 주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만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한국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나 보다.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적에 정 많던 그 부산 사람들은 그 GDP란 게 올라가면서 하늘로 다 승천해 버렸나 보다. 그렇게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후배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하나시아 사이트에 형님에 관한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캡처해서 보내온 글을 보니 어이없는 내용이더군요. 지난 1월 말에 생각보다 적은 형량을 받아냈고 무난하게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사건이었는데 피고의 지인이란 사람이 딴지를 걸어온 건데 어이가 정말 없더군요. 평소에는 카톡 전화만 하던 분이 일반 전화를 걸었다면서 일반 전화 연락이 안 된다. 왜 연락을 피하느냐 해서 피하긴 뭘 피해. 나 한국에 있는데 내일 들어가니 자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했더니 그날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무실로 나타난 사람들은 태국인 남자 2사람 낙빈이라고 합니다. 낙빈이라는 표현을 태국인들은 사용하는데요. 마치 매나 독수리처럼 하늘을 빙빙 돌다가 먹잇감이 보인다 싶으면 달려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가 변호사라고 해서 라이언 명함을 주면서 명함 달라고 재차 요구를 해도 모른 척, 또 말해도 모른 척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만 바트만 주면 이 사건 보석이 가능한데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기서부터 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좋아, 보석금이 얼마이든 사건 하나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었다 치더라도 다른 하나는 보석 허가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소리인지. 보석이라는 건 구속 상태를 벗어나서 재판을 받는 걸 말할 뿐입니다. 한국 남자 2, 이 사건에서 지인 행세를 해온 사람들이 개입하고 라이언에게 돈 좀 뜯어내 보려고 태국 브로커놈들을 보낸 거였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겪는구만.
알지도 못하는 한국 남자 하나까지 같이 합세하고 태국인 브로커 놈들을 내세워서 참 라이언 14년 이상 로펌을 운영해온 사람한테도 이런 협잡꾼 떨거지들이 등장해서 까불락거린 겁니다. 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이기는 거란 거. 오히려 옆에 같이 앉아있던 해당 사건의 우리 태국 변호사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마구 내더군요. 자, 사실 화가 날 만도 했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30년형 이상이 나올 사건을 검사와 먼저 딜을 하고 또 판사에게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인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이끌어낸 결론이었는데 어줍잖은 이상한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왔으니 우리 태국 변호사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는 생각했죠. 게다가 그걸 빌미로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까지 보였으니 말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일관계로 여권 사본 라이언이 이미 확보해둔 상태, 마음만 먹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바로 법률 조치가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온 직후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더랬죠. 김 대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 대표 아니었으면 저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하는 짓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어이상실이었지만 생각하고 고민하다 그냥 넘기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부딪힌 사람이 누구이든지 일일이 그 부딪힘에 대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화낼 일이 참 많이도 생기는데 그런 걸 이겨내는 것 또한 수행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일일이 부딪힘에 대응하는 거 계속적인 분쟁을 만들어낼 뿐이라 생각하면서 점잖게 경고하는 메시지 보내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리고 며칠 후 새벽, 우연히 새벽 2시경 잠에서 깨어나 앉아 있는데 한국에 있는 동생의 전화, 새벽에 울리는 가족의 전화는 역시였습니다. 부랴부랴 서둘러 다시 한국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 얼굴 보여드린 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 두 번째 한국행을 끝내고 태국으로 돌아왔죠. 가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정정하시던 그 모습부터 많은 자식들 문제로 속 끓이시던 모습들, 나이 들어 보니 당신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듯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작년에 모아두었던 돈도 상당히 빠져나가 버렸지만 이제 한국 나갈 일도 없을 테고 그나마 부친이 생존하고 계셔서 아주 가끔 한국을 찾아가곤 했지만 앞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을 찾을 기회가 줄어들 테죠. 유튜버, 편집자 문제로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기다리는 구독자들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지만 곁에서 편집을 맡아줄 사람을 구하진 않곤 달리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이전에 도와주던 친구들이 개인 사정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한국에 계신 프리랜서에 편집을 맡기고는 있지만 태국어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로 영상 올림이 원활하지는 않고 있네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 중이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콘텐츠 제작해서 영상 올릴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면서 가족을 보내고 나면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실 새삼 느낍니다. 가까이 있는 내 사람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